안녕하세요. 도원우 김 실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번에 예고해드린 대로 44평형 아파트를 어떤 공정을 거쳤을 때 얼마만큼의 실 공사 비용이 나오는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어떤 공정에서 어떤 금액들이 발생했는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는 공정 순서는 여러분들이 반셀프 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공정이 진행되는 그 순서에 따라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 금액은 인테리어 업체가 진행했을 경우에 실공사 비용이고, 반셀프로 만약에 진행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금액이 더 많이 나오실 거예요. 그 이유는 자재 발주나 아니면은 저희가 시공하기 전에 기술자분들이 오시기 전에 사전 작업들을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 기술자분들이 왔을 때 품을 아끼기 위해서 이분들이 작업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놓는 사전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증된 인력을 섭외하는 것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아파트 공사에 들어가려면 일반적으로 주민동의서와 엘리베이터 사용료 및 보증금을 각 아파트 관리소의 정책에 따라 지불해야 합니다. 이번 현장은 엘리베이터 사용료 및 공사 보증금을 직접 의뢰인께서 지불하셨고, 주민동의서는 직장과 8개월 된 아기로 인하여 도저히 시간 내줄 수 없어서 저희가 10만원을 책정하여 오후 6시 이후에 진행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민동의서 대행 업무하는 업체는 50세대 기준 부가세 별도로 15만원 정도 받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 견적서 맨 밑에 공통사항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은 엘리베이터 보양하고 마루 보양, 그리고 문하고 문틀 시공이 끝났을 때 보양, 이런 보양 작업이 필요한데요. 엘리베이터는 보통 플라베니아라는 자재로 보양하는데요. 바닥 같은 경우는 자재를 구루마로 나르다 보면 플라베니아가 구루마 바퀴에 씹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상당히 좀 자주 운반할 때 짜증나게 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폐장판을 이용하거나 철것이 나오는 장판으로 엘리베이터 바닥을 보양합니다. 여기서 골판지와 15만원의 품은 나중에 문과 문틀 시공 후 보양하는 것까지 포함된 금액이고, 플라베니아는 마침 저희가 전 현장에서 쓰던 것 중에 깨끗한 것들이 좀 남아있어서 견적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양 작업에 들어간 금액은 22만 9,700원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반셀프를 진행할 수 있으니까 외주업체 맡길 경우에는, 저는 외주업체에 한 번도 맡겨본 적이 없는데요. 제가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보니 플라베니아 기준으로 엘리베이터 보양은 21만원, 그리고 마루와 문틀 보양은 65만원 정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들어오는 작업은 당연히 시공을 하기 위해서 철거가 들어가야겠죠. 이 현장의 경우 싱크대 및 아일랜드 식탁, 냉장고장, 그리고 주방 벽 타일. 주방 벽 타일은 일반적으로 덧방 시공을 하는데 이 현장의 경우 타일이 거의 떨어져서 철거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외부 붙박이장 도어 철거, 화장실 2곳, 도기 및 바닥 타일 철거, 문 및 문틀, 그리고 전체 몰딩, 걸레바지, 조명, 마루, 장판 등을 철거 작업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글라인더 날, 커터 날, 전기 테이프 등 여러 소모품과 글라인더, 빠루, 정망치, 정드라이버, 원형톱, 드릴, 브레카, 스트리퍼 이런 여러 장비대가 들어가지만 저희 같은 경우 모든 장비를 가져가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장비대는 이 정도 공구라면 10만원 정도 추가로 잡으셔야 하고, 소모품은 5만원 전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력은 철거 반장님 1분, 그리고 기공 3분, 조공 1분, 이렇게 총 5분을 모셨고요. 그리고 마루 철거는 온돌마루나 강마루 철거는 5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을 섭외하고 장비를 대여하는 것보다 외주를 주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거기다 샌딩까지 해주니까 더욱 효율적이겠죠. 보통 강마루나 온돌마루는 평당 25,000원 정도로 거래됩니다. 이 현장의 경우에는 거실을 제외한 방들은 장판이었기 때문에 마루 철거 부분은 16평으로 40만원으로 다소 적은 금액으로 철거가 가능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철거 비용이 있는데요. 이거는 15만에서 30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면허업체에서 와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간단한 작업이지만 금액은 어느 정도 비싸다라는 거 유의해 두시고요. 그래서 철거 비용은 총 156만 1,500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폐기물 처리가 빠졌는데요. 폐기물은 철거 외에도 자재 및 부자재를 쓰고 남은 폐기물도 상당히 많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맨 밑에 공통사항에 토탈로 모두 포함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폐기물 처리비는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공사입니다. 전기공사는 마감 전에 들어오는 배선 작업,
이걸 1차 정기공사로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마감이 끝난 후에 콘센트나 조명을 다는 것, 이걸 2차 공사로 보시면 되는데요. 우선 1차, 2차 정기공사로 각각 반장님 한 품 25만원, 기공 한 품 20만원으로 총 내품 9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배송공사를 위한 전선 및 기타 부자재로 11만 2천원이 들어갔는데요. 이건 저희가 사무실에서 필요한 만큼 가져다 쓰기 때문에 이 금액이 들어간 거고요. 외주업체에 맡기지 않으시고 전기기술자에게 일당을 통하여 공사를 하신다면 훨씬 더 많은 자재비가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전기자재 매장에서 대부분 롤 단위로 판매하고 매다로 판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자재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전에 올린 영상 중 반셀프 인테리어 전기공사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콘센트와 스위치 그리고 조명들인데요. 포인트 조명이나 메인 조명은 직접 고르고 싶다고 의뢰인께서 하셔서 저희가 산 것은 매입등과 간접등만 직접 발주하였고 직접 사서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31만 1660원으로 전기공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목공사가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터닝도어 부분 마감 같은 기본 목공사와 방문과 문틀 8개, 문선 몰딩, 천장 몰딩, 걸레바지, 그리고 발코니 쪽 타공도어가 목공사가 들어갔습니다. 인건비는 목공반장님 35만원 세품, 그리고 기공 25만원 세품으로 3일로 진행이 됐고요. 총 180만원이 지출됐고 자재비는 전부 206만 7,32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총 목공사비는 386만 7,320원으로 작업이 끝났습니다. 문시공의 경우 상황에 따라 공정 속도가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데요. 이 목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편인 반셀프 인테리어 목공사 편으로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 여기서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진행돼야 될 거는 수도공사입니다. 수도공사는 일단 600각 바닥 타일을 시공함으로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육가에서 트렌치로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바닥을 까고 배관을 연결하였고 그리고 바닥 타일을 철거했기 때문에 방수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방수공사는 고마스로 1차 방수 후 구배를 주며 미장을 하고 가시리와 레미탈로 2차 방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벽 타일을 덕방으로 시공할 경우에는 단립불을 이용하여 배관을 연장해 놔야 나중에 도기 설치할 때 변수가 발생하거나 엄청 불편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배관 및 방수공사 화장실 두 군데를 공사하는데 기공 25만원 2품, 조공 17만원 2품으로 이틀에 걸쳐서 진행해서 총 84만원이 들어갔고요. 자재비는 배관, 트렌치 및 부자재로 37만 2,10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수도공사는 총 121만 2,100원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타일 공사가 들어가야 하는데요. 모든 타일은 저희 거래업체 타일 매장에서 직접 보고 고르신 600각짜리이며 화장실 2개소 그리고 주방 벽과 현관 바닥 타일을 시공하였습니다. 화장실 한 곳당 기공 35만원 한 품, 조공 18만원 한 품이 들어갔으며 주방 벽 타일과 현관 바닥 타일을 시공하는데 기공 한 품, 조공 한 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총 159만원이 들어갔고요. 자재비는 타일과 기타 부자재, 드라이픽스, 에폭시 본드, 백시멘트, 줄눈 간격재 등 172만 5,280원이 들어서 총 331만 5,280원으로 타일 시공을 끝냈습니다. 타일 공사가 끝난 후에 상황에 따라서 틀리긴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도계 공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인력들이 화장실에서 다 철거를 했기 때문에 화장실 이용을 못해요. 그래서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데 관리소에 있는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한 번 나가면은 10분 이상씩 걸려요. 이런 것도 다 품에서 까이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효율적으로 품을 관리하기 위하여 도기 공사를 먼저 진행을 합니다. 도기는 화장실 두 군데 각각 시공비 25만원의 비용이 들어갔고요. 자재비는 세면대, 양변기, 수납장 2개씩 79만 4천원이 들어갔습니다. 그외 수전 및 샤워기, 젠다이 그리고 액세서리는 의뢰인께서 직접 고르셔서 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재만 받아서 같이 시공을 했고요. 욕조는 거실 화장실만 들어가서 17만원의 자재비와 시공비 15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평 동천장은 각각 환풍기 포함 19만원의 자재비와 15만원씩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총 229만 4천원으로 도기공사와 돔청장 및 욕조공사를 끝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욕조공사는 타일 붙이기 전에 들어가지만 견적서를 더 함축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 도기공사에 포함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다음으로 필름 공사가 들어와야 되는데요. 필름 공사인 이유는 필름이 마감된 부분에 도배가 태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필름 공사로 최대한 가구를 건드리지 않고 리폼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필름 공사비가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차지하였는데요.
그래도 안방 붙박이장 가격과 신발장 정도의 가격으로 싱크대를 제외한 모든 가구와 샤시를 필름 작업하였으니까 당연히 훨씬 저렴한 리모델링이 가능합니다. 작업한 곳은 안방 붙박이장, 거실 붙박이장, 문짝 교체 후 필름 작업, 그리고 신발장, 그리고 샤시 전체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재비는 82만 원이 나왔으며 인건비는 23만 원 품으로 12품이 들어가 276만 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7월 5일 현재 필름 가격이 10% 정도 올라서 현재 시공을 한다면 자재비가 조금 더 들어갑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총 358만 원으로 모든 가구와 샤시를 리폼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의뢰인분께서 저희를 미팅하기 전에 반셀프를 진행하려고 좀 하셨었는데 그때 필름 견적을 알아보셨어요. 필름 시공업체한테. 그런데 거기서 저희랑 똑같이 시공을 하는데 500만 원의 견적을 불렀다고 합니다. 저희 견적에 비하면은 15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이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필름 기공분들을 모셔서 시공을 하는 것이고 필름 시공업체에서는 이런 자재나 인건비 이런 거 외에도 당연히 사무실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그런 비용들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자 보수가 발생했을 때도 와서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진이 들어가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바닥공사입니다. 바닥공사를 먼저 진행하는 이유는 마루 시공과 걸레바지 시공이 같이 이루어지는데 걸레바지에 도배지를 태워 코킹을 하지 않고 깔끔하게 마감하기 위함입니다. 마루는 샘플북을 보시고 가성비를 따져 의뢰인분과 의견을 조율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정 강마루로 평당 88,000원으로 316만 8천원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견적은 마루업체에서 마루와 비슷한 컬러의 걸레바지를 가져와서 걸레바지를 시공하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사티 편몰딩으로 자재를 준비해 놓고 이 몰딩으로 시공해 달라고 했습니다. 견적서에서 보시다시피 편몰딩은 가격이 별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약간의 금액만 투자하신다면 더 모던한 걸레바지로 마감할 수 있으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닥 공사가 끝나면은 꼭 바닥 전체에 보양 작업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은 가구 공사인데요. 가구 공사 역시 냉장고 장 등 도배를 마감면에 태우기 위하여 먼저 진행하시는 것이 좋고요. 싱크대 상판은 LG 하이막스 오로라로 시공하였고 폭은 700으로 더욱 심플한 느낌을 위해 날개와 젠다이 없이 시공하였습니다. 싱크볼 백조 860은 수전을 싱크볼 내에 설치할 수 없고 상판에 따로 타공 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상판폭을 700으로 잡아야 매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냉장고장 하나, 침리 후드 이렇게 해서 총 407만 7천원이 들어갔습니다. 수전은 세면대 수전과 마찬가지로 의뢰인께서 직접 골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도배지가 다 태워질 수 있는 공정이 끝났기 때문에 도배 공사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LG 시크벽지로 시공하였고 총 금액은 298만 8천원이 나왔고요. 도배가 깨끗이 나오기 위해서는 밑작업이 중요한데요. 면적이 넓은 곳은 네바리로 다 커버가 가능하지만 거실 샤시의 작은 밑부분 혹은 방문과 코너 사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민자로 깔끔하게 나오려면 모두 손수 퍼티 작업을 해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퍼티 할 곳이 많으면은 저희가 도배 시공 오기 전에 직접 어느 정도 퍼티를 해놔요. 그 후에 도배 시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견적이 가능하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렇지 않고 정말 깔끔하게 도배를 나오기 위하여 현장에 따라 퍼티할 작업이 많다면은 말씀드린 것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고요. 반대로 밑작업할 곳이 별로 없이 도배 시공만 한다면 더 저렴해질 수도 있다는 것, 이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확장형이냐 아니면 비확장형이냐에 따라서 도배 면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또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도배 시공이 오기 전에 조명이나 아니면 콘센트 같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다 깔끔히 처리를 해놔요. 여기다 다시 손을 대시면서 시간 낭비를 안 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의 금액의 추가가 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이런 작업하는 데로 다 품이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필름 공정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배가 지금 부자재가 15% 정도 가격이 올랐어요. 그리고 인건비도 22만원에서 24만원으로 올랐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공비가 한 15% 정도 더 상승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고 다른 곳에서 도배 견적을 받으셨을 때 왜 이거랑 이것보다 금액이 비싸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은 퍼티할 작업이 더 많거나 아니면은 콘센트나 조명 같은 이런 것들을 마감할 작업들도 더 많을 수 있다라는 것, 아니면은 지금 현재 시세가 올랐다라는 것,
이런 부분을 감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모든 공정이 거의 끝나고 중공 청소와 코킹 작업이 남았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실리콘을 쏘고 중공 청소를 하시는데요. 중공 청소를 하고 나서 실리콘을 쏘시는 게 실리콘에 먼지도 달라붙지 않고 훨씬 더 깔끔하게 마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중공 청소 후 코킹 작업이 들어갔는데요. 중공 청소는 4인사평 아파트라면 내분 정도로 모셔야 합니다. 그래서 곰팡이 제거와 함께 기타 부자재로 44,000원이 들어갔고요. 청소 인력은 한 품 17만원씩 4품, 총 68만원의 인건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토탈 청소비는 72만 4천원으로 완료했습니다. 이제 코킹 작업만 남았는데요. 이 코킹 작업은 44평형 아파트라면은 잘 쏘시는 분이라면 한 분이서 오전 중으로 샤시 이제 필름 작업하는 곳, 그 부분은 다 마감하시고요. 식사하시고 오셔서 오후면은 화장실까지 다 마감하시고 한 3시 정도면은 끝내십니다. 그래서 25만원 한 푼과 실리콘 22,000원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총 27만 2천원이 들었습니다. 이제 각 공정별로 실공사비를 알려드렸고 마지막으로 공통사항입니다. 자재 운반비는 자재 상하차 및 공방 그리고 운반비가 들어가서 공정에 따라 두 번으로 나눠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15만원 한 품으로 두 품 30만원이 들었고요. 각 자재 운반비로 유류비 포함하여 36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66만원으로 모든 자재 운반비와 유류비가 지출되었습니다. 철거 공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철거 후 한 번, 공정 중간에 한 번, 완공 후 한 번 이렇게 보통 처리하는데요. 1톤 트럭 풀로 한 차당 45만원으로 거래가 되는데 두 차가 나왔으므로 9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45만원이라는 금액은 업체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쓰레기를 올려주면은 그걸 나라시를 하고 폐기물 집화장에다가 버리는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을 내리고 차량에 올려주는데 또 따로 인력을 섭외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품 15만원 포함 105만원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공통사항으로 요령을 가지고 나눠 실었기 때문에 이 금액인 것이고, 반셀프를 하신다면 한 차 정도 더 비용이 나올 수 있고요. 그에 따라 폐기물 내리는 분도 한 품 정도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셀프 진행 시 생각하신 것보다 폐기물 처리 비용이 더 발생하더라도 이 역시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인부 식대 및 참 비용으로 총 66기 66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역시 기본만 잡혔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기술자분들은 몸을 많이 써서 연령을 많이 소비하므로 점심에 막걸리 한잔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런 비용이나 보통 오후 3시쯤 가벼운 참을 제공해 드리는데 이런 부분도 반셀프로 진행하신다면 조금 더 지출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공사에 손발이 되어 주시는 분들인데 이런 비용을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자, 이래서 총 실공사 비용은 모두 3,100, 27,160원이 들었습니다. 이 금액이 실제로 인테리어 업체가 공사를 진행하는데 발생한 비용입니다. 단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반셀프로 진행하실 시 본인이 검증된 인력을 섭외할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이렇게 기술자분들하고 상의할 이런 지식이 없거나 또한 본인이 직접 이렇게 밑바탕 작업을 하실 수 없다면은 금액의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실공사 비용은 인테리어 업체가 진행했을 때의 비용입니다. 그러므로 반셀프로 진행하신다면 최소한 15%에서 20% 정도는 더 들어간다고 예산을 잡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엔 3주 정도 공정인데 5주 정도 잡아서 변수에 여유롭게 대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1부, 2부로 나눠서 이벤트를 진행했던 현장을 가지고 실공사 비용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실공사 비용은 어떤 마감재를 쓰고 또 어떤 인력들이 와서 일을 하고 또 어떤 공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예산을 잡을 수가 없어요. 각 공정별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의뢰인께서 만약에 허락을 하신다면은 제가 간간히 이런 현장을 가지고 실공사 비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일부에서도 언급드렸다시피 1000분 구독자 돌파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그리고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우너 김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